네, 안녕하세요. 리필가 혀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가슴 필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방 필러, 그러니까 가슴 보형물을 대신해서 필러를 넣어서 가슴의 볼륨을 채우는 건데요. 가슴 필러는 요즘은 상당히 일반화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보형물의 비용이 그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또 떨어진 거 이상으로 가슴에 들어가는 필러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비용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옛날에 300cc의 가슴 보형물 수술을 양쪽에 300, 600 정도의 필러가 들어가야 된다면은 굉장히 큰 용량이죠. 근데 이 정도 양의 필러를 가슴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600cc 그리고 1cc에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니까요. 계산이 어떻게 되죠? 600cc 곱하기 30 하면은 1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고가의 시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보형물 시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비싼 시술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는 좀 대중화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국산 필러 중에서 좋은 필러들이 또 많이 나오고, 국산 필러 가운데서도 이제 품질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슴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필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가슴 전용으로 나와 있는 필러는 없지만은 이 오프 라벨 유즈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식약처에서 허가된 그 필러의 용도들이 있습니다. 뭐 조직 수복용이라든지 상처 회복용이라든지 볼륨을 채우는 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름을 회복시킨다든지 그런 용도 이외의 그 조직을 채워서 볼륨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하다고 생각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프라벨 유즈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보톡스입니다. 옛날에 보톡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그 소아마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뇌 손상이 있으시거나 이럴 때 우리 근육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수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하시고 자세도 힘들어지고 자세가 자꾸 비틀어지고 이러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쓰는 게 원래는 용도였어요. 근데 그런 용도들이 조금씩 그 주름 개선이라든지 이제 종아리 근육을 좀 얇게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오프라벨 유즈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보톡스의 과정이었는데, 보톡스가 이루 시술, 미용 시술에 적용되는 과정들이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던 게 식약처에서 오프라벨 유즈라는 방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면은 그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예를 들자면 스타트업이 새로 시작될 때 샌드박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처럼 마치 현재 뭐 어떤 택시 운송에 관련된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우회해서 할 수 있게 약간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프라벨 유즈도 약물의 원래 허가된 용도 이외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가슴 필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물론 이제 뽐무에서 이미 그 가슴 필러라든지 엉덩이 필러, 힙업 필러, 바디 필러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게시판이라든지 저희 그 댓글로 남겨진 것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슴 필러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부분을 이제 먼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첫 번째는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필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가슴 필러가 이게 유두로 나와서, 즉 이제 수유할 때가 되니까 가슴 필러가 유두에 들어가 있다가 그게 조금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놀라실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인 것은 필러가 아이가 섭취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제가 봐도 너무 걱정이 되시고 속상하실 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유 전에 가슴 필러를 하셨다면은 그 부분을 다 녹이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슴 필러를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러시면 어차피 우리가 그 수유할 때가 되면 가슴이 불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가슴 보형물이 있는 분들이든 필러가 있는 분들은 가슴이 불었을 때 그 안에 다른 볼륨도 같이 있으니까 압박하는 강도가 더 커지고 힘드시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가슴 보형물은 갑자기 제거하기는 어렵지만은 수유를 앞두시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결혼 임신을 예정하시거나 이럴 때는 다 지워버리고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는 게 필러의 장점이니까요. 이 부분을 다 녹이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한테 물론 이제 영향은 없다고 의학적으로 돼 있지만 만약 제가 아빠 입장 또는 엄마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유두로 필러에 뭐 아주 소량이라도 나오는 거는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한 그 유선 조직으로 이제 아이한테 모유가 잘 공급되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녹이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녹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는 녹이는 걸로 답변을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슴 필러를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수유하기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또 다 녹이고 이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병원에서 하셨던 경우, 저희 병원에서 하셨던 경우든 어쨌든 저는 수유 전에는 무조건 다 녹이고 가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엑스레이 검사 시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엑스레이 검사할 때 가슴에 필러가 있으시다면은 약간 아티팩트라고 그러죠. 아티팩트. 즉, 그러니까 어떤 약간 오차, 검사를 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게 또는 약간 편견이 발생하거나, 이제 정확한 정상병변, 비정상병변 구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필러는 근데 거의 그런 경우가 없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사 시 뭔가가 이상이 나오는 것 같이 자꾸 필러가 아티팩트를 만들어낸다면 녹이면 됩니다. 전부 다 녹여버려야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유방에 우리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석회화도 많이 생기고 낭종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가슴 쪽에서는 볼륨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볼륨감도 강하게 올라오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형물이 좋을 수 있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지방 이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필러가 더 낫다고 봐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녹일 수가 있는데 지방 이식은 아주 그냥 맨 마지막에 그 가급적이면 리필 가에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아요. 낭종이나 석회화가 나오면은 유방 촬영술 이런 거 하실 때 계속 이제 어떤 에러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암의 전조 증상으로 석회화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석회화라든지 낭종이 생기면은 나중에 유방 검진할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 이식보다는 필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방 이식 자체도 또 좋은 시술이긴 하지만은 그런 장기적인 면에서는 조금 좋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뭐 혈관을 막거나 괴사하는 경우 이런 거 없나요? 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사실 가슴 쪽은 코끝이나 이런 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코끝이나 이런 데는 이제 외길로 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그게 막히면은 그 혈관이 지배하는 또는 공급하는 모든 조직들이 아무래도 괴사라든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가슴에는 그런 조직은 그런 혈관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외길로 가서 외길로 된 혈관의 공급을 받는 그런 조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근데 또 하나는 약간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근육화 방법으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유선 조직 사이에 넣는 게 낫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근육하에 넣는 방법은 가슴 보형물 수술의 어떤 방식을 약간 흉내낸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은 캐뉼라를 쓰기 때문에 근육 밑으로 잘못 넣다가는 자칫하면은 근육 바로 밑에 갈비뼈하고 그쵸? 이제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밖에 없거든요. 고기를 잘못 콕 찌르면은 기흉도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좋지 않죠.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방법이고 근육화 방법은 그렇다고 이제 근육 위에 올리다 보면은 조금은 유선 조직에 필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 조직에 필러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면은 언제든지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즉 이제 득과 실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유선 조직 밑에는 치명적인 기흉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추천 안 드리고요. 유선 조직의 살짝 밑에 근육하고 유선 조직 사이 공간을 잘 찾아서 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유선 조직이 뭐 괴사되거나 지방 조직이 괴사되거나 필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히루안산 필러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히루안산 필러는 언제든지 녹일 수 있다라든지 또는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오히려 콜라겐 조직을 더 많이 만들어내죠.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아쿠아필링 필러가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바디에다가 이제 녹일 수 없는 필러, 아쿠아필링 필러를 가슴이나 엉덩이에 넣는 바람에 이 주변 조직들을 괴사시키면서
넘쳤어요. 그래서 이게 넘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산불 번지듯이 여기만 괴사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방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녹이면서 점점 내려와서 배꼽이나 사타구니까지 피부 밑에 거대한 이제 통로가 생기는, 이제 지방 조직이 액화돼가지고 물렁물렁해진 그 조직이 연결되는 통로가 생겨가지고 그걸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막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또 그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쿠아필링 필러 같은 경우는 절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서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생기면은 조금 그 다루기가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안전하게 원할 때 언제든지 없앨 수 있고 딱 필러가 들어간 부위에 머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이런 필러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얼굴 필러, 보톡스, 필러,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가 항상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설명을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면 궁금한 부분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과 필요한 남자 허선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